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사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집합건물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특정한 관리단에 있는 임원들이 자기들의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기회주의자 입장에서 자기들 것만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을 혜택을 주지 않는 이러한 부조리 사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진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많은 분들께서 이게 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그 집합건물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의지를 가졌다면 두 번째로는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분들한테 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대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사구시 차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실사구시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사구시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회사 같은 데에서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까? 팔아서 많은 매출을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더 쳐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죠. 여러분들께서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대기업체 있을 때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우리 집합건물에 한해서는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건물 보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특히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 21세기 사회에서는 기계가 자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도 자동화시키고 그 인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감축을 시킬 것은 감축을 시켜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에 대한 대체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들이 고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을 할 때 있죠. 정말 실제로 도움되는 거, 우리 모두 공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가야지. 또 단돈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집합건물에 이게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돈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써야 될 때 후하게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데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집합건물에는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직원들을 막무가내식으로 뽑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그리고 자기들 운영비를 갖다가 많이 올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합건물에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사구시 차원에서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죽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누이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좀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실사구시 차원에서 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체부터 해서 고속도로가 깔렸고 경제가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이 일단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의 있는 건물부터 여러분들의 있는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의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한테 혜택은 안 가고 다른 사람들 이권을 가지고 있는 위탁업체들한테 혜택이 가게 되는 현상은 우선순위를 잘못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운영비용을 줄이라는 겁니다. 운영비용은 과감하게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관리비용도 줄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관리단 임원에 대한 비용들도 과감하게 줄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의 있는 집합 건물은 반듯하게 살아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모색하는 것은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새로운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있죠. 비용을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절대 아니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보면 천차만별이죠. 학력이 높다고 해서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과정환경이 좋다고 해서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기에서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지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 장애물을 갖다 헤쳐나기 위한 도도한 강력한 강인한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더 별개의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보면 항상 알고 있는 것을 실천을 했다는 거고,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한다는 사실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그 차이점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실사구시 차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 우리는 집합 건물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저는 지금까지 저는 집합 건물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바가 그런 겁니다. 꼭 실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은 사람들이 꼭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기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가 껍데기죠, 껍데기. 가면을 쓰고 뭐가 돈이 많은 채 해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꽤 내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빚이더라고요. 전부 다 빚이고, 막 예를 들어 10억 주고 샀는데 전부 다 빚이죠. 한 7, 8억, 9억 정도가 빚인데 그러면서도 있죠. 자기가 살아가기 힘든 마당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죠. 나쁜 건 아니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바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집합 건물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집합 건물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왜 우리가 그 위탁업체, 호텔 같은 경우 위탁업체, 또 관리업체, 뭐 또 각종 위탁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쪽에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배려를 하지 말고 이런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시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 호텔, 뭐 오피스텔 그 많은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무엇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까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관리비가 많이 부풀어 올라가 있다. 또는 그 건물 관리 보존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바꾸셔야 되는 거죠. 둘째, 우리는 건물 보존 관리나 인력도 점차 줄어들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우리가 입점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프랜차이즈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유치시킬까? 그럼 유치시키는 방법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진행시키는 방법도 여러분들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그러한 능력은 별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혀서 하나에 대해서 몰입해서 파고 들어가고 많은 사람, 그러면서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살아보니 우리가 있죠. 제일 있죠.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조직,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 조직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 배웠는데 어설프게 배운 걸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거만한 사람들, 자만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자기 이익은 챙기고 이러한 기회주의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 조직에서는 조직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산을 시키고 퇴출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 단돈 10만원, 단돈 100만원 어떤 금액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어디에 써야 되는지 쓸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꼼꼼하게 따지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갖다가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딱지게 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가 야무딱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다 안 배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의 그냥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러한 그 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문제점이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수신제가 직구풍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은다면 저는 피해를 본 적은 없다고요. 부동산을 샀을 때 저는 오히려 이익을 많이 봅니다. 뭐 경매든 공매든 아니면 어떤 낮은 가격에 사게 되죠. 그러면서도 관리단을 조직 구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면 나까지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관점은 뭐냐면 내 자신부터 있죠. 제 자신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죠. 확실하게 먼저 다듬어 놓고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요. 다듬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둘째는 뭐냐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섰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은 우선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가족은 내팽개치고 다른 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면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집합 건물에 있죠. 자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오피스텔로 옮기고 하는 그 전환하는 부분 있죠.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유예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여러분 어떤 입지냐에 따라 가지고 오피스텔을 바꿨을 때 자산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입지 조건이 좀 중요하겠죠. 그런 데는.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을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산 가치가 그렇게 꼼꼼히 따져가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쪽으로 사람들한테 의논을 나눠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연대를 해서 있죠. 그쪽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모로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된다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각 국토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죠. 따지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 건물에 안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실사구시라는 차원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명예라든지 외부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과학도로서 삶을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실사구시 차원을 유심히 보고 또 실험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파이팅 하시고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공정하고 불이가 없어지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날까지 집합 건물 해결사가 여러분들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는 또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